더우면 레일이 늘어나고 추우면 다시 줄어든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이 현상이 실제 철길에서도 우리 눈으로 확인될까요? 그렇다면 만약 이음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는 늘어나려는 힘을 이기지 못해 선로가 옆으로 밀리면서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레일이 수축하면서 레일이 깨지거나 절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제가 같은 장소에서 직접 찍어놓은 계절별 실제 기록을 놓고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보고 갈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올 9월부터 코레일과 SR의 통합 운영이 예정되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SRT 로고가 새겨진 열차의 모습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한데요. 잠시 함께 보시죠.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모습도 하나의 추억이 되고 또 하나의 철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편에 앞서 SRT 로고가 새겨진 열차의 모습을 짧게 기록으로 남겨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반가운 비가 내려서 가뭄도 해소되고 농작물 해갈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기찻길에도 관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몸에는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이 있죠. 이 관절 덕분에 우리는 걷고 뛰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매일 수없이 달리는 철길에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레일과 레일을 이어주는 이음매인데요. 그렇다면 이 철길의 관절은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원리로 열차의 안전을 지켜주는 걸까요? 오늘은 기찻길의 관절, 레일 이음매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고 평소에도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죠. 쇠는 더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전국 폭염이 곳곳에 찾아오면 폭염 철도에서는 특보입니다. 레일에 흰색 차열 페인트를 칠하기도 하고 일부 구간에는 물을 뿌려 레일의 온도를 낮추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찻길에 놓여진 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정말 레일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움직인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움직이는 걸까요?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철도 현장에서 찍어두었던 사진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지나쳤던 사진인데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니까 뭔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레일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현상. 잠시 후 그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다 보면 덜컹 하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교량의 신축 이음 장치 때문인데요. 교량은 온도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햇볕에 뜨거워져서 팽창하고 겨울에는 차가워지면서 수축하게 되죠. 이런 변화를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게 되면 교량이나 건물, 파이프는 스스로의 변형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생기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축 이음매입니다. 신축 이음매는 이런 팽창과 수축을 흡수해 주어 교량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쇠는 더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말로만 들어왔던 레일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현상. 도대체 어느 정도나 움직이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같은 장소에서 과거에 찍어놓은 사진을 놓고 이번 폭염 때 그곳을 다시 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깐만, 이 틈이 원래 이렇게 좁았었나? 그래서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을 찾아 나란히 비교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신기하게도 차이가 한눈에 느껴지시지요? 정말 여름에는 쇠가 늘어나 틈이 좁아졌고 겨울에는 수축되어 틈새가 벌어진 것을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으로 사실로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음매, 그리고 신축이라는 개념 자체는 오래전부터 건축물이나 교량, 산업용 배관 등에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신축 이음매는 벽체와 바닥, 그리고 배관 시스템 등 다양한 위치에 설치됩니다. 특히 배관의 경우 내부에 뜨거운 물이나 가스가 흐르면서 온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배관의 팽창과 수축을 유발합니다. 만약 신축 이음매가 없으면 배관에 과도한 응력이 가해서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될 수 있죠. 신축 이음매는 이러한 변형을 흡수하여 이를 통해 누수와 구조물의 파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축 이음매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철길에도 이와 비슷한 장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대 레일이 설치되기 전 우리나라 선로 길이는 보통 25m가 표준이었던 시절이라 레일과 레일을 서로 연결하여 건설해야 되다 보니 일정한 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음류는 여름철에는 레일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그 틈이 움직임을 흡수해 주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일반 이음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일이 계절에 따라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여유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장대 레일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장대 레일은 두 개의 레일을 특수 용접으로 하나처럼 이어붙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레일 사이에 틈이 없어집니다. 틈이 사라지자 여름에는 레일이 늘어나려 하고 겨울에는 줄어들려는 힘이 그대로 레일 안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여름에는 레일이 휘어 솟구치거나 겨울에는 레일이 깨질 위험이 생깁니다. 하지만 철도는 수백 톤의 열차가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하고 안전한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철도에서 일반 이음매와 신축 이음매는 같은 것일까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이음매는 레일과 레일을 서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철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레일 길이가 지금보다 훨씬 짧아. 그래서 레일과 레일 사이에 일정한 틈을 두고 연결했는데요. 여름철 레일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그 틈이 움직임을 흡수해 주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일반 이음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열차는 점점 더 빨라지고 무거워졌습니다. 열차가 일반 이음매를 지날 때마다 덜컹하는 충격과 소음이 발생했고 승차감도 떨어지고 유지보수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바로 장대 레일입니다. 짧은 레일 여러 개를 하나로 길게 용접하면서 열차는 훨씬 부드럽게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일 사이의 틈이 사라지자 여름에는 레일이 늘어나려 하고 겨울에는 줄어들려는 힘이 그대로 레일 안에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안전하게 흡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바로 신축 이음매입니다. 철도에는 설치 장소에 따라 여러 형태의 이음매가 사용됩니다. 특히 장대 레일과 고속철도가 발전하면서 철도 전용 신축 이음매 기술도 더 빠르고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짧은 레일 시대에는 일반 이음매가 필요했고 장대 레일 시대가 되면서 신축 이음매가 꼭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신축 이음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신축 이음매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철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형 신축 이음매, 장대 레일 구간에서 사용하는 장대 레일용 신축 이음매, 그리고 선로가 갈라지는 분기기 부근에 설치하는 분기기용 신축이음 장치입니다. 특히 분기기용 신축이음매는 선로가 갈라지는 분기기 부근에서 온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일반형 신축이음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철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일반형 신축이음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조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레일을 그냥 이어붙인 것이 아니라 끝부분을 사선 방향으로 길게 절삭해 서로 겹쳐놓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만약 레일을 반듯하게 잘라 연결했다면 열차 바퀴는 연결 부위를 지날 때마다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일 끝을 사선 방향으로 길게 절삭해 바퀴가 한쪽 레일에서 다른 레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덕분에 충격과 소음을 줄이고 열차도 훨씬 부드럽게 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겹쳐질 레일이 기온 변화에 따라 조금씩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여름철에는 강한 햇볕 때문에 레일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겹쳐져 있는 레일이 안쪽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늘어난 길이를 흡수합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레일이 수축하면서 다시 바깥쪽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레일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같은 장소에서 겨울철과 여름철에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만약 신축 이음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는 늘어나려는 힘을 이기지 못해 선로가 옆으로 밀리면서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레일이 수축하면서 큰 힘이 걸려 심한 경우에는 레일 파손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에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신축 이음매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레일 끝부분이 마모되지는 않았는지, 볼트와 체결 장치가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이 정상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작은 시설을 꾸준히 관리하는 노력 덕분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레일 연결부, 하지만 그 안에는 2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철도 기술과 수많은 철도인들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철도 신축 이음매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철도의 안전을 지키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라져가는 철도의 흔적과 기록을 하나씩 찾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옛 사진과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록 하나하나도 소중히 살펴보겠습니다. 철도의 흔적을 찾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기록하는 정역장의 철도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